원래 탈북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저도 탈북할 계획을 또 한 거예요. 엄마 보려고요. 예, 아니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엄마 저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탈북을 한 거죠 그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아, 네, 승장 좀 접수하는 덕분에. 제가 포상도 많아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도라지 전과예요. 도라지 전과? 네. 저쪽엔 다 뭐예요? 다 도라지입니다. 제가 다 직접 만드는 수제 제품들. 요거는 도라지 청이고요. 이렇게 도라지 우와. 콩가루 전과도 있고, 예. 도라지 차. 도라지. 만드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건조시키는 거죠. 우와. 네. 대부분 제가 다 네.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안쪽에 보니까 네. 양진이 전과? 아, 네. 저게 성함이에요? 아, 제 성함이 여기 김양진이에요. 제가 방송 이름이 양진이고요. 이 장사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6년 정도 됐어요. 오래다면 오래고 또. 그 말투가 약간 북한 말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조금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네. 어떤 좀 사연이 좀 있으실 거예요? 먹기 살기 좀 힘들어서요. 제가 탈북한 이유는 그냥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언제 하셨어요? 15살에 탈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였고 제가 살 때는 정말 먹기 살기 힘들었어요. 그냥 아침 일어나면은 뭐 먹지? 점심에는 뭐 먹지? 저녁에는 뭐 먹지? 그게 그냥 저의 고민이었고 소원이 있다면 그냥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냥 쌀밥에다가 고기 먹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15살 때 네.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쵸. 혼자 아니면? 아니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했고 네. 저희는 한경부터 해령 쪽에서 그 좀 국경지대에서 좀 많이 중국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은 저거 옆 동네 중국이란 나라는 뭐 개도 쌀밥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서 예, 그런 소문이 엄청 자자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솔직히 쌀밥 같은 거는 명절 때나 뭐 한두 번이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저 나라는 어떻게 됐길래 개도 쌀밥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예, 그래서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몇 년 동안 거의 막 결심을 하고 혼자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엄마를 계속 설득하고 우리가 중국 가서 돈 좀 벌어서 다시 북한에 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탈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브로커가 하는 말이 중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식당 가서 일을 하냐. 그냥 저희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시집을 가서 살아라. 중국에? 예. 어차피 붙잡혀 나가면은 또 교도소를 가야 되니까. 선택이 없었던 거죠. 본인 의지가 상관없이 엄마는 그냥 팔려간 거죠. 인신매매로. 저는 그때 또 어린 나이였고 예. 그러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딸로 그 집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의도치 않게 그냥 돈 벌려고 탈북했던 그 길이 어쨌든 아주 그냥 아빠랑 또 오빠랑 완전 생이불로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못 보신 거죠? 에이, 못 본 거죠. 그럼 브로커는 어떻게 또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브로커분들 많아요. 보통 탈북하신 분들이 대부분 100에 98%는 다 브로커가 있어야 탈북 가능하고요. 물론 브로커 없이 탈북하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정말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접촉이 되신 거예요? 자연스럽기보다는 저희가 브로커를 또 찾아야죠. 탈북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브로커도 좀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어쨌든 탈북을 잘 하려고 브로커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브로커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또 돈도 얼마 좀 주시고 하셨겠네요. 브로커한테 저희가 돈을 줄 건 없고 그 브로커 분들이 인신매매로 해가지고 팔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죠. 물론 뭐 중국 분들에서 다 나쁜 사람들은 없는데요. 하필 또 저희 엄마는 또 조금 안 좋은 분한테 팔려가지고 네.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일만 해야 된다? 거의 노예 취급? 솔직히 탈북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탈북한 건데 그냥 뭐지?
진짜 북한에서 떠난 또 다른 뭔가 철창이 없는 감옥이란 느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그때 15살 때,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네. 15살 때 또 탈출 계획을 하는데, 또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엄청 낯설고 되게 세계적으로도 엄청 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냥 무작정 TV 보고 네. 그냥 무작정 그 막 책에다가 중국어를 막 계속 쓰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중국말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한 1년 동안 열심히 듣고 보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집에서 탈출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든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막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 16살 때 버스 타고 시내에 와가지고 그 집은 시골이었으니까 예. 샤브샤브란 식당 가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날 좀 써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되게 왜소하고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사장님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냥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래도 저를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뭐 그래봤자 뭐 밑에봐야 본전이니까 저를 한 달 동안 일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다음부터 거기서 정말 그 중국에서는 그때 문화가 우리나라는 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손님이 가는 대로 퇴근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직원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이렇게 막 교대를 해가면서 오늘은 이렇게 막 그 연장으로 야간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손님이 막 1시에 갈 때도 있고 2시에 갈 때도 있었는데 막 일이 늦게 끝나면은 그거를 다 설거지를 하거나 막 다 정리를 하고 저는 항상 퇴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직원분들은 어쨌든 막 2시, 1시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퇴근을 하고. 근데 저는 뭐 꾸준하게 그거를 계속 1시에 가든 2시에 가든 무조건 뒷정리를 다 하고 이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했더니 사장님이 저를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부터 월급을 받게 된 거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서 왔는데 이렇게 북한에서 왔냐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장님한테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나오실 때 어머니랑 같이 또 탈출하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때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나이는 어리잖아요. 예. 어린데 말도 잘 못하고 그 상태에서 엄마는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너가 시집가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어린아이 지금 나가가지고 이것도 지금 거의 불법이잖아요. 붙잡히면 또 바로 또 북송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반대했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 거기에서 뭐 희망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왜 내 선택도 없이 이제 그냥 그 양아빠라는 사람이 남자를 소개시키면 내가 왜 그냥 내가 선택한 남자도 아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평생 살아간다? 그걸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그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네. 엄마랑도 이렇게 막 절교한 상태로.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 2년 동안은 저희 엄마랑 그 양아빠분이 저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 양아빠는 계속 저를 찾아다니고 저희 엄마도 또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딸이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때 뭐 16살짜리밖에 뭐 어린 아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도 계속 저를 찾으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숨겨 다니고 또 저희 사장님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사연을 다 듣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를 찾아다니면 저를 막 숨겨주고. 와. 좋으신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연을 또 제가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했었고 그 사장님이 또 누군가 찾아오면은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무조건 모른다고. 그런 애는 저희 직원으로 다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어쨌든 그 사장님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를 항상 보호해주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북한에서도 이제 찾아다니고 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도 있다고. 북송 많이 하죠. 근데 저희 또 주변에는 손님들까지도 제가 북한에 갔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북송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희 주변 사장님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진짜 다 저를 숨겨주기 바빴어요 그냥. 그때 이후로 연락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연락을 했죠.
그때 이후에 2년 지나서 제가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잘 있냐고. 그래서 뭐 잘 있냐고. 근데 저희 엄마가 하는 소리가 나도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또 주변에 또 아는 사장님들도 많으니까 인맥도 있으니까 엄마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또 그 집에서 엄마를 또 탈출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또 찾아준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거기서 일을 하는 것도 조금은 자유를 찾았지만 그래도 이게 북한 사람들 항상 북송에 나가잖아요. 중국이란 나라는 북한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항상 불안한 거는 계속 있죠. 근데 저희 엄마 또 일하다가 아프면 이렇게 바로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병원을 안 갔더니 큰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엄마는 이제 일하면 안 되고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일 그만두시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또 월세방을 얻어주고 또 엄마 생활비를 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도 또 오빠랑 북한에 있는 또 가족이랑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붙여주고 있었는데 그거 어쨌든 북한의 가족도 책임지고 또 엄마도 제가 책임지고 하는 상태였는데 엄마는 저한테 항상 미안한 거죠. 북한에서도 학교를 못 다니면서도 나름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중국에 와서도 이렇게 또 그 어린 딸한테 이렇게 책임감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을 가겠다. 먼저 그 알고 있었던 그 친구분이 한국에 왔는데 엄청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탈북을 한국으로 오겠다. 뭐 죽든 살든 어쨌든 무조건 한국으로 오겠다 해서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엄마 가려면 아무래도 브로커 비용도 필요하고 그 뭐 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예. 그걸 또 엄마 챙겨주고 엄마를 먼저 한국을 보냈죠. 왜 같이 안 가시고? 한국을 탈북한다는 거는 중국을 오는 거랑 한국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면은 만약에 북송에 갔을 때 교도소 한 3, 4년이잖아요. 예. 근데 한국으로 오다가 걸리면은 평생 가야 돼요.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으로 한국행 하면은 거의 무기징역이고 그런데 들어가서 거의 사람 취급도 안 받고 하루에 한 끼도 거의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밥을 먹여 살래요. 그러니까 한국행은 솔직히 내 목숨을 건 탈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솔직히 너는 중국말도 되게 잘하는데 중국에서 살고 엄마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나한테 자꾸 짐이 되니까 딸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고 다행히도 안전하게 저기 방콕에 도착했다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콕까지 오면은 그 경찰서에서 그 탈북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한 달 동안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콕까지 도착했으면은 이제는 완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괜히 탈북했다고. 네. 그래서 왜? 하니까 탈북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막 산 넘고 산을 막 10시간 이상을 넘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도착을 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약품을 싹 다 반납을 하고 그 약을 끄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 도착하면은 어떤 옷이든 뭐든 싹 다 반납을 해야 된대요. 방콕에서부터. 그래서 엄마의 병이 좀 더 악화가 됐었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죽더라도 그냥 너 옆에 있다가 죽었을 거 내가 왜 무슨 크게 잘 살겠다고 탈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솔직히 엄마가 한국에 도착해서 좀 잘 살길 바랬는데 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원래 탈북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저도 탈북할 계획을 또 한 거예요. 엄마 보려고요. 예, 아니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엄마 들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탈북을 한 거죠 그때. 방콕으로 가는 과정이 힘들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면은 그 버스를 타고 공명이라는 그쪽까지 가려면은 며칠을 계속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정말 그 중간중간에 검사를 엄청 수없이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불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착해가지고도 문제가 또 아니라 또 라오스 산을 또 넘어요. 국경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후레쉬 하나도 없이 그 산을 넘는다는 거는 정말 또 목숨을 여러 번 거는 거잖아요.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쵸, 많이 있죠. 엄청 북송돼가지고 몇십만 명도 지금 북한 교도소에 있고 그 산을 엄마는 저는 한 10시간 이상 넘었는데 엄마는 16시간 정도 넘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오는 길이 너무나도 정말 힘들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저를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딱 끊고 예. 브로커 찾아가지고 저도 탈북 결심하게 된 거죠. 아, 이래서 엄마를 냅뒀다가는 엄마까지 잃어버리겠다고. 엄마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브로커한테 이제 지급하는 비용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400만 원. 4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서 그때요. 지금은 아니에요. 10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 됐으니까요. 그때는 400만 원이었고 중국에서부터. 근데 북한에서 직행으로 한국에 오는 건 거의 1000만 원 정도였어요. 북한에서 절에 중국 걸쳐가지고 한국에 오는 사람. 그게 직행. 그런 사람들은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머니 바로 만나셨어요? 아니죠. 이게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과정이 방콕에서 한 달 정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아요. 진짜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북한 사람이라고 위장해서 간첩인지, 조선족이 또 한국 사람이라고, 북한 사람이라고 위장해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조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요. 한 달 동안? 예, 방콕에서.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고, 방콕에서 또 한 달 동안 더 있다가, 기본적으로 조사가 한 80% 됐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또 와서 국정원에서 또 자세한 조사를 또 받아요. 3개월 동안. 왜냐면 간첩도 있기 때문에 진짜 간첩인지 진짜 순수 탈북인지 거기서 걸러내는 거죠. 3개월 동안 조사 끝마치면 다시 하나원 가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하나원에서 태소에서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진짜 기초 단계만 배우고 하나원 졸업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살아봐야 아는 거지 아무리 듣는 거랑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하나원 딱 졸업하고 나오면은 그 기본 지원금이라고 한 40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400만 원은 딱 들어오는 즉시 바로 나가요. 브로커 비용. 그럼 이제 몇 살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원에서? 20살에. 애기 임신해가지고 임신 4개월 때 탈북을 했고 제가 벌써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벌써 7개월이잖아요. 예. 애기를 출산을 하고 예, 퇴소했죠. 한 달 만에. 남편분은 중국인 분이잖아요. 예. 그럼 어디 계셨어요? 남편분은? 그냥 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아기를 키웠었고. 다시 한국으로 오셨겠네요, 남편분. 아예 헤어지신 거예요? 예. 넘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죠, 그게 또. 국제로 넘어가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제 헤어지신 상태에서 예, 예. 어머니는 지금 여기 어머님은 한국... 예, 잘 살고 있고 또 본인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20살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착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딱 왔는데 간판들 보면은 분명 그걸 보고 읽는 거는 괜찮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다 외래어를 써가지고. 예. 그래서 무슨 뜻이지? 치킨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한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외래어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회사에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제가 첫 회사가 핸드폰 이렇게 그 액자에다가 필링 붙이는 작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4개월,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일을 잘하면은 거기서 그냥 평생 그냥 뼈묻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없으니까 그냥 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일 잘해서 회사 사장님이 그냥 나한테 그냥 보상으로 쉬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쉬세요가 잘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을 먹었었고. 그래서 직장 생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또 거기서 뭐 또 잘려가지고 예. 식당 일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식당 저 식당 일을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자격증도 따고 알바도 좀 하고 그러는 또 와중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북한 분들이 나와서 본인이 살아왔던 스토리를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나서 거기에서 방송 활동을 한 3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팬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때부터. 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좀 많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그분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줄 수 있는 게 마트에 가서 뭐 뭔가를 대충 사서 줄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을 좀 더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때 만든 제품이 도라지 전과예요. 그때 도라지 전과를 만들어서 제가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진이야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앞으로 네 사업을 이걸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조언을 주신 거죠. 네. 해서 시작한 거 된 거죠. 6년 전에. 지금까지 6년 예. 전이요. 예, 6년 전에. 그럼 지금 북한에는 오빠분이 계시겠네요. 예, 맞아요. 오빠가 있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예. 오빠분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이제는 거의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탈북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19살에 제가 탈북을 했고, 이제는 32살이다 보니까. 아직 그 어릴 때 모습만 좀 남아있고, 이제는 그 많이 성장했을 텐데, 그, 어떻게 자랐지? 조금 가물가물한 정도? 소식도 아, 연락은 하죠. 어떻게 1년에 하세요? 한 3-4번 정도는 돈 보내주고, 예. 그 가능해요? 연락하고 가능해요. 돈 보내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우리가 돈을 보내주면은 중간에 예. 한 브로커가 3-4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브로커, 중국 브로커, 다시 북한 브로커. 예. 그러면은 돈을 떼고 해가지고 한 50% 정도? 만약에 100만 원 보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은 뭐 편지 같은 걸로? 아니요, 전화로. 전화도 돼요? 전화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전화로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전화를 사가지고 북한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것도 몰래. 아. 국경지대 가서 그러니까 통화하는 일단은 연락이 온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막 잘 지내나 이런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하는 시간이 정말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바로 끊어야 되니까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뭐 서로 안부 전화하고 그런 전화는 못 하죠. 통화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목숨 걸고 하니까. 그래도 명절이 겹치지 않아서 평상시엔 덜 바쁜 거예요. 명절 때는 훨씬 더 바쁘세요? 명절 때는 여기만 난리 나요. 이제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시면은 한국으로 오신 거 잘하신 것 같으세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저는 탈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북한에서의 삶이 그만큼 쉽지 않고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뭐 흔히 걱정 안 하는 걱정을 하잖아요. 뭐 먹을 거 걱정. 그리고 뭐 또 인권 자체가 없잖아요. 북한에는 소권은 있어도 인권은 없거든요. 소 잡아먹어도 총살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니까 소도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인권도 없고 먹을 것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북한에서 삶은 네, 거의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